굿모닝 인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이채영입니다. 자, 우리 71일 남았습니다. 지방직 7급 이제 마지막 17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어볼 건데요. 네, 할만하시죠? 법령 문제들도 되게 많고요. 주제를 알아보기에 좋은 문제들도 많아서 23년 지방직 7급은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또 이렇게 아침마다 해설 강의를 하니까 뭔가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네 문제 잘 풀어서 우리 오늘 정리하고 내일 또 법령 재료로 만나도록 할게요. 자, 17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대안 탐색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시겠지만 정책 대안을 탐색한다. 2장의 챕터 4의 내용입니다. 정책의 의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 대안을 탐색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까지. 제가 2장은 목차 설명을 되게 여러 번 했었는데 여러 번 하는 편인데 왜냐면 2장 내용 전체의 목차가 결국 정책 과정이 진행되는 흐름이거든요. 흐름을 파악해 주셔야 내용 보시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내용 볼게요. 자, 1번입니다. 과거 혹은 현재의 정책을 참고하거나 외국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활용한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한다. 그러면 이전에 다른 곳에서 했었던 정책을 결국 고려한다는 의미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점증주의적 접근에 해당합니다. 17번에 1번 맞는 선지고요. 2번입니다.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 가급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질적이면 정책의 느낌이 완전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지역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겠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2번 같은 경우는 정말 내용을 내가 알아서 푼다기보다는 독해에서 풀어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입니다. 주관적, 직관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이나 델파이가 있고요. 이들은 대안을 개발할 때도 쓰이지만 대안의 결과를 예측할 때에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은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브레인스토밍은 두뇌 폭풍 기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두뇌에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무작정 다 꺼내놓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고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2번입니다. 18번 갈게요.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입니다. 로이의 분배 정책. 돈이나 권력을 많이 소유하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킨다. 이건 분배가 아니라 재분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입니다. 리플레어 프랭클린의 보호적 규제 정책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을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아몬드와 파월, 알몬드, 파웰, 뭐 번역은 진짜 다양하기 때문에 번역어를 부르는 표현은, 이 영어적인 표현들을 부르는 표현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알몬드든 아몬드든 상관없어요. 이들은 상징 정책 얘기하죠. 상징 정책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킨다. 자원 부담은 추출 정책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번 X, 4번 로이가 제시한 정책 유형론의 제일 큰 문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괄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류하는 기준이 배타적이지 못해서 분배나 재분배는 정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계속 중첩되는 예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포괄성도 갖추지 못했고 상호 배타성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2번인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9번 넘어갈게요. 실험법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 문제는 7급 문제 치고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정책평가의 설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죠. 사후적으로 비교 집단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비동질적 집단을 사후에 측정하기 위한 설계, 준실험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인데 중요한 건 어쨌든 사후적으로 비교 집단을 선정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선정 효과가 나타나죠. 선정 효과는 일률적으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집단들이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을 설명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내적인 타당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실험이든 준실험이든 모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진실험의 경우는 애초부터 아예 작정하고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모방 효과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비동질적인 통제 집단 설계는 준실험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 좀 어렵고요. 진실험과 준실험을 비교한다면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준실험이
내적 타당성 측면에선 진실함이 더 우수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3번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때 무조건 진실함은 내적 타당성이 좋아. 무조건 준실험은 외적 타당성이 괜찮아.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선정 효과가 진짜 발생하는지 모방 효과가 진짜 발생하는지 우리가 요 내용을 봐가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19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의 정부 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 점검 후에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되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여기가 이상하지. 기재부가 아니라 요거 재평가를 결정하는 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 자체평가위원회가 가끔 문제에 나오는데 이 문장 가지고 외울게요. 자, 자체평가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을 할 때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자체평가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3번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한 특정 평가 실시할 수 있고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주체가 잘못돼 있죠?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요거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 자, 요거에 대해서 합동평가 실시할 수 있죠. 요 합동평가의 주체는 행안부입니다.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국무총리,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하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 재평가, 특정평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재평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합동평가, 그리고 평가 지원을 해주죠. 행원부에서. 기억하시죠? 네. 자, 이거 하면서 자체평가는 이렇게 딱, 자체평가위원회를 이렇게 딱 외워버립시다.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금입니다. 열심히, 불타는 금요일, 열심히 공부로 불태워보시고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법령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